저축은행이 왜 최악 사태에 올 겁니다. 일단 저축은행이 왜, 이 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다는 말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6년 사이에 103.3% 대출이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대출 잔액이 115조 283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줄었죠. 줄어서 104조 936억 원입니다. 그런데 3월 말에 또 줄었습니다. 101조 3777억 원으로 3개월 사이에 2.1%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2개월,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줄은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2.1%가 줄었으니까요. 야, 저는 이게 여러분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상황,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2조 같습니다. 2조. 2조 같습니다. 2조 160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조 1603억 원.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의 대출이 지금 왕창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왕창 줄어들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지는 것.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요. 저축은행이 대출을 왜 줄일까? 사실 저축은행이 살아남는 방법은 대출을 해줘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 생각에는요.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충격, 저는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축은행이 9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9조 6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줄였습니다. 2천억 원 줄였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천억 원 줄여서 9조 6천억 원이에요. 저축은행이 적지 않죠. 그런데 연체율 보세요. 연체율. 연체율이 6.94%입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결코 적지 않지요.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5.56%였는데 4분기 12월 말 기준으로 6.94%예요.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대출도 많습니다. 전체 부동산 대출을 보면 지금 2021년 대비 2023년 1분기 기준이에요. 조금 줄었긴 하지만 35조 1897억 원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요. 여기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성도 크네. 그러면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이네. 왜 대출을 줄일까? 결국 말입니다. 은행 건전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 건전성 지표라는 게 유동성 비율이 100% 넘어야 된다는 것, 뭐 130%가 되면 좋다는 것, 여기에다가 자기 자본 대비 국제결제은행에서 요구하는 비중, 적어도 말입니다. 8%가 기본 권고 상황이지만 10%, 13%까지 저는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부실채권 비율 3% 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거 말입니다. 은행의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건전성 비율을 맞추다가 못 맞추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제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는 거예요. 올해 저축은행의 단기 순이익은요. 2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10년에 2조 7,777억 원의 적자가 났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금 2024년 2조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면 저축은행 사태가 안 터질까요? 당연히 저축은행 사태가 터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안 해줄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은 고군분투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적자가 2조 2천억 대가 난다면 당연히 저축은행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에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말입니다. 은행 건전성 지표를 아주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거 안 챙겨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해서 드리면 유동성 비율 있잖아요. 예, 이거 100%가 아니라 130%. 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위기 때는요. 뭐 기준은 100% 하면 된다고 하지만 130%. BIS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뭐 8%, 10% 이렇게 공고하거든요. 아니에요. 13%.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실채권 비율도요. 3% 이하 아주 강하게 가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 원만 넣자고요. 5천만 원도 이자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4,700만 넣자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요. 반드시 말입니다. 저는 시장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고 시장을 단순하게 보다가는요. 내 자산 진짜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